지금부터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271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통계청 발표를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 20대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인데요. 자, 그럼 이 271만 원을 쥐고 서울에서 한 달을 살아본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 원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여기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주거비로만 7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271만 원에서 월세와 세금을 떼고 보험료,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빼고 나면 어떨까요? 남는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계산해보면 하루 식비 예산은 고작 약 3,600원에 불과합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 그게 하루치 식량인 셈입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계산이라 실제로는 이것저것 아껴가며 조금 더 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친구 결혼식이 잡히거나 쓰던 노트북이라도 고장나는 날엔 그달 통장은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271만 원이 어디까지나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은 이보다 훨씬 적게 버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19세에서 24세 청년들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구간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 원룸 월세조차 감당하기 벅찬 금액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뇌가 돈을 벌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2배나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10만 원을 벌었을 때와 잃었을 때의 기분이 결코 같지 않은 것처럼 잃는 쪽이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오죠. 그런데 지금의 20대는 매달 그 잃어버리는 고통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월말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는 그 서늘한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의 청년은 카페 앞치마를 벗자마자 또 다른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31살인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일주일에 나흘씩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다음 달부터 학교 조리실무사 일을 하나 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카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도저히 월세와 전기세,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그 무뎌진 감정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는 건 그만큼 이 팍팍한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도 모르는 새 이 현실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였죠. 뉴스를 통해 이 숫자를 접하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됐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당장 마트에 장을 보러 가보시면 체감하실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5만 원이면 카트를 제법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물건을 담아도 7만 원, 8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건 결코 물가가 내려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오르는 속도가 아주 조금 느려졌을 뿐이죠.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씩 차곡차곡 쌓여온 물가는 이미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도달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엘리베이터가 이미 13층까지 올라갔는데 2025년에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1층으로 다시 내려온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 2.1%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안심합니다. 숫자가 작으니까요. 우리 뇌는 큰 숫자는 경계하면서도 작은 숫자 앞에서는 쉽게 방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위험은 눈에 띄는 거대한 충격보다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물가가 단번에 20%나 올랐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겠지만 매년 2에서 3%씩 소리 없이 조금씩 오르다 보니 아무도 제대로 비명을 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가장 먼저 숨이 막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대와 30대 청년들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와 물가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막중한 부담이 유독 청년층에게 더 뼈 아프게 체감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복잡한 숫자 대신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하나를 떠올려 보시죠. 100명의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 중 실제로 번듯한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은 단 45명뿐입니다. 나머지 55명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상태죠. 이것이 바로 2025년 기준 청년 고용률 45%라는 숫자의 씁쓸한 실체입니다. 게다가 그 55명 중 일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이 무려 46만 9천 명에 달합니다. 2026년 1월에 발표된 충격적인 수치죠. 과연 이 수많은 청년들이 단순히 게을러서 쉬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굳게 닫힌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는데도 끝내 열리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느 순간 두드리는 행위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뇌가 이렇게 판단해버리거든요. 내가 뭘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결국 시도조차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개인의 나약한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면접에서 10번, 20번씩 고배를 마시고 나면 컴퓨터 화면에 이력서를 띄우는 것조차 극심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에 작은 멍이 들고 그 멍이 온몸을 덮을 만큼 많아지면 결국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쪽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46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바로 그 아픈 멈춤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멈춰선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정반대편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업을 2개, 3개씩 가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직업의 개수가 N개라는 뜻의 이른바 N잡너 말이죠. 놀랍게도 같은 세대 안에서 이 2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 주저앉아 버렸고 다른 한쪽은 문 하나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니 2-3개를 동시에 열어두고 죽어라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멈춰선 46만 명과 동시에 달리는 12만 6천 명. 이 처절한 양극단이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결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일자리는 메말라가는데 고정비는 치솟으니 결국 생존을 위해 N잡으로 떠밀려난 것입니다. N잡,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양한 경험을 쌓는 아주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 포장했습니다. 유튜브에는 2잡너, 3잡너의 활기찬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가 넘쳐났고 부업으로 월 300만 원 벌기 같은 콘텐츠가 엄청난 조회수를 쓸어 담았죠. 마치 N잡이 능력 있는 현대인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브이로그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미리 받은 축의금을 내고 식권으로 밥 한 끼를 때우면 그날 바로 알바비가 입금되죠. 모르는 사람의 잔치에 가서 아는 척 연기를 하고 푼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활발해진 중고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원짜리 새 이어폰 대신 8만 원짜리 중고를 찾고 30만 원짜리 새 코트 대신 5만 원짜리 중고를 뒤집니다. 분명 현명한 알뜰 소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 물건을 살 여유가 완전히 사라진 청년들의 현실이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거죠. 2025년 기준 월 평균 20대와 30대 N잡너의 수는 12만 6천여 명에 달했고 이는 불과 10년 전보다 63%나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늘어난 이들 대부분은 그저 당장의 월세를 내고 끊길 위기에 처한 전기세를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꾸역꾸역 버텨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2곳, 3곳으로 쪼개어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20대 평균 소득이 271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60대의 소득은 얼마일까요? 무려 293만 원입니다. 60대가 20대보다 매달 22만 원을 더 벌고 있는 셈인데, 이는 한국 노동시장 역사상 처음 벌어진 기형적인 소득 역전 현상입니다. 심지어 임금이 오르는 속도마저 20대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느립니다. 이걸 한 가정의 살림살이로 풀어보겠습니다. 내 식구가 사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마트에서 파는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싸게 적용되죠. 그런데 이 집의 막내가 돈을 가장 적게 버는 데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마저 꼴찌입니다. 게다가 다른 식구들은 이미 번듯한 자기 집이 있는데 막내 혼자만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서운 물가 앞에서 가장 얇은 지갑을 쥔 채 가장 무거운 고정비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격입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2025년에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거 쏟아져 나왔지만 그중 약 69%가 60대 이상 장년층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면 20대 청년들이 주로 문을 두드리는 제조업 일자리는 무려 2만 7천 개가 증발했고, 건설업에서는 2만 개, 정보통신업에서는 1만 9천 개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걸 학교 성적에 비유해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우리 반 평균 성적이 훌쩍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상위권 학생 몇 명의 점수가 폭등해서 전체 평균을 억지로 끌어올린 것일 뿐,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는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평균이 올랐으니 우리 반은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 지표가 이 모양입니다. 전체 고용률을 두고는 역대 최고치라고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는 분명 그렇게 찍히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60대 이상에서 단위 일자리가 대거 늘어나며 평균을 왜곡시킨 것일 뿐, 20대 고용률은 무려 18개월 연속 처참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평균 체온은 아주 정상입니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오른팔은 심한 화상으로 펄펄 끓고 있고 왼쪽 다리는 차가운 동상에 걸려 까맣게 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 전체를 평균 내면 정상이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생사를 오가는 끔찍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아픈 부위가 바로 20대 청년들입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한번 이 늪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평일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틈틈이 학교 조리실무사로 일하며 주말에 또 다른 부업까지 뛴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눈 떠서 감을 때까지 숨 막히는 일로 꽉 차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고치고 면접을 준비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시간이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학생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학원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당장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줄어들죠.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레 성적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아깝게 장학금을 놓치고 맙니다. 장학금을 못 받으니 등록금을 벌기 위해 결국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 이 잔인한 사이클에 한번 갇히면 헤어나오기가 갈수록 불가능해집니다. 청년들의 N잡도 이와 똑같은 굴레입니다. 오늘 하루를 근근히 버티느라 정작 내일을 준비할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함정.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점점 속도를 높이는 벨트를 따라가느라 정작 기계에서 내려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얄팍한 노력만으로 끊어낼 수 있는 사슬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숨 막히는 사슬을 옥죄는 힘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힘겹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10군데, 20군데, 심지어 30군데를 넣어도 답이 없습니다. 면접을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니 신입을 뽑는 그 자리에 경력 3년 차가 지원을 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갓 졸업한 신입을 뽑아
6개월 동안 공들여 교육시키는 것보다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쓰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싸거든요. 과거에는 회사가 직접 사람을 키웠습니다. 선배가 하나하나 이 일을 가르쳐주고 수년에 걸쳐 인재로 길러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막대한 비용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신입들이 도맡아 하던 단순 업무마저 AI가 빠르고 완벽하게 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입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비록 좁더라도 문이라는 게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 문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들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기약 없는 장기 실업 상태로 남는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고 학위를 받아도 이 사회에 그들이 서 있을 자리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에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단언컨대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코 20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집 거실에 앉아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40대, 50대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딸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는데도 취업이 안 됩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죠. 그 기약 없는 시간 동안 드는 생활비, 통신비, 각종 보험료를 누가 대고 있을까요? 부모입니다. 자식이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의 핏줄 같은 노후 자금이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당장 은퇴를 앞둔 50대에 가장이 자녀 생활비로 매달 50만 원씩 보낸다고 가정하면 1년에 6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갑니다. 그 돈은 원래 든든한 노후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야 할 돈이었거든요. 거대한 재앙의 도미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청년이 자립하지 못하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비할 돈이 없는 세대가 늘어나면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생산인구가 감소하며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복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연금으로 받을 돈마저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거대한 파국의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의 40대, 50대입니다. 10년 뒤 내 연금 액수와 20년 뒤 내 노후의 모습이 지금 20대의 텅 빈 통장 잔고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왜 N잡을 하느냐고 탓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의 일자리가 한 사람의 평범한 삶조차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왜 청년에게 온전히 닿지 않는지, 왜 임금은 유독 20대에서만 느리게 오르는지, 이 기형적인 구조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바꿀 수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N잡러는 늘어날 것이고 쉬고 있다고 답하는 구직단념 청년들 또한 멈추지 않고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누가 읽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빛나는 숫자와 청년 N잡러 63% 증가라는 참담한 숫자는 완벽하게 동일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화려한 숫자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 이면의 숫자 뒤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됩니다. 271만 원. 이 금액은 20대의 월 평균 소득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냉혹한 사회가 20대의 하루에 매겨버린 서글픈 가격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세금 내고 보험료 떼이고 월세 내고 나면 고작 삼각김밥 2개만이 남는 이 가혹한 구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게 N잡을 뛰면서 버티고 있는 청년들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가장 부지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게 벌면서도 가장 많은 직업을 갖고 가장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땀 흘리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발 딛고 뛰는 땅이 처음부터 너무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을 뿐입니다.